자, 지금 저희가 사실은 현장 모습, 서울구치소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국회 법사위원들이 윤석열 그 체포 과정에서 있었던 그 일 CCTV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검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오마이TV 카메라 좀 가 있습니다. 네네. 아, 참 입에 담기 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구치소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이 모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저는 뭐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네. 애초부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의 기본 품격은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조차도 없더군요. 그래서 전국의 어느 수용자가 네. 수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저항을 합니까? 제가 그 안에서 이제 있으면서 왔다 갔다 이제 뭐 면담이나 네. 또는 가벼운 대담을 통해서 교도관 분들과 살짝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예. 교도관 분들이 개탄을 하십니다. 그래요. 이 교도소에 또 구치소에 수많은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렇게 네. 행동한 사람 처음 봤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한 분이 예. 몇 분인데 용어는 약간 다릅니다만은 양아치도 저렇게는 안 한다. 정말 진상 중에 진상이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과거에 이제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는 겁니다. 대선에. 윤석열 후보를 찍었는데 직접 네. 저런 모습을 보니까 교도관 입장에서 정말 자기가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한심하고 예. 우리 국민 모두가 이제 참 수치스러운 거죠.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었구나. 저런 사람이 법을 집행하는 검찰총장이었구나를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부끄러운 일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재판에도 안 나왔어요. 뭐 7번 연속으로 재판에 안 나오고 있는 걸석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될 대통령 했던 사람 또 검찰 평생 검사로 살아온 사람이 이런 모습 보인다. 이거는 이제 외신에서 계속 뭐 보도도 하고 있지만은 전 세계가 놀랄 일 아닙니까? 너무나 창피하죠. 윤석열이라는 사람, 예. 김건희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법을 받는지가 극명히 드러난다고 봅니다. 법이란 것은 그 두 사람, 두 부부의 이익, 지위,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지 네. 자기들은 그 법을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애초부터. 항상 자기들은 법 위에 있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검찰총장 시절에는 이제 김건희 씨가 관련해서 각종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다 그 기소 독점, 기소 편의주의를 통해 덮어버리고, 그다음에 또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자기 부하들을 통해서 정적은 치고 또 자기들은 보호하고. 네. 대통령이 되고 난 뒤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의 범죄 혐의를 덮어주는 역할을 검찰이 한 거 아닙니까? 예. 반면 뭐 이재명 후보,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모여서 저런 꼴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도 지금 구속 기소가 됐지만은 뭐 이제 달빛 얘기를 하면서 입장을 내질 않나. 뭐 달그림자는 이미 뭐 윤석열이 얘기를 했었고 헌재에 나와서. 제가 참 그 달그림자 얘기할 때 사실 네. 기가 막혔는데요. 제가 이제 감금에 된 상태에서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맞아요. 재판장이 와서 뭐 호수위 달그림자 네. 말했지 않습니까? 그 말 자체도 웃긴데 저는 제가 이제 법을 하는 사람이니까 호수위 달그림자라는 단어가 출발이 연원이 있습니다. 그 일본 판결문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법률가들이 비유했던 자주 쓴 말입니다. 그 저는 그래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최근도 아니고 일제 때 일본 법률가들이 쓴 그 비유 용어를 썼어요. 이 사람 머릿속에 윤석열이라는 정말 중대한 그 장면 아닙니까? 헌법재판소. 그때 갑자기 일제 법률가들이 썼던 호수위 달그림자를 쓰더라고요. 이 사람 머릿속에 뿌리 깊이 일본식 그 법률 사고가 들어있구나를 제가 느꼈어요. 그게 하나 좀 덜 알려진 건데 예.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 두 번째 김건희 씨는 뭐더라 네. 어두운 밤에 뭐 달이 달이 빛난다 빛나듯. 안 빛난다 했는데 그걸 해석을 해보면 자기가 빛나는 달이란 거 아닙니까? 달이 빛나듯이 뭐 버틴다, 예. 뭐 견딘다, 그 진실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기가 바로 빛나는 달이고
빛나는 달이 되어 가지고 진실을 추구하겠다 그러는데 본인이 거짓말 덩어리 아닙니까? 거짓말 덩어리. 자기가 무슨 또 빛나는 달입니까? 예. 참 한심하다. 여전히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뭐 굳이 한자성어를 쓰자면 부창부수다. 부창부수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들 편할 대로만 아니면 자기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생각을 해오고 또 그런 지지자들을 모으기 위한 어떻게 보면 동정론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입장, 그런 모습만 계속 보이고 있다. 저는 하여튼 두 사람 다 왜 달 얘기를 했을까도 사실 의문이 있어요. 달. 그 중대한 시점에 윤석열도 달, 김건희도 달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랬을까요?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누가 그 문장을 생각해서 알려줬겠죠. 김건희 씨에게는 윤석열 씨에게는 달 얘기를 하도록 했을 것인데 네. 아까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일제 시대 때 법률가들의 그 사고 방식을 어딘가에서 배워서 써먹는다면 네. 김건희 씨는 뭐 법률가는 아니니까 무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속에 빠져 있고 무당, 뭐 점술, 역술에 빠져 있는 사람인데 네. 그런 맥락에서 또 달을 가져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네, 그런 쪽으로 예. 자기가 이제 이런 문제를 접근하고 풀어 나갈 때 정상적 사고로 접근하지 않고 무속을 가지고 접근했다면 무속에서 달을 바라볼 때 자기를 이제 달로 보는 이런 어둠 속의 달이니까 자기를 그렇게 무속적 관점에서 달을 거론했다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달이 유독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 두 부부에게 특히 김건희가 사실 뭐 이제 건진법사 압수했을 때 아마테라스 상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예, 태양신 일본 태양신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 이유가 연결이 돼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네요. 이것도 하나하나 저희 들여다봐야 되고 파헤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자 김건희, 윤석열 다 구치소에 있고 사실은 그때 저희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그 앞에서 8월 15일 그때 얘기를 많이 할 때 옆에는 김건희가 있고 김건희 남부구치소가 있고 또 앞에 이제 조국 대표님 나오시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 운명의 삼거리다 이런 얘기를 또 신장시 의원이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정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이제 구치소 교도소에 계신 교도관 분들도 유사한 얘기를 저한테 툭툭 던지시던데요. 제가 나오기 며칠 전에 김건희 씨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우연의 일치이긴 합니다만은. 네. 현재 우리 역사의 변화, 사회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같습니다. 김건희는 구속되고 조국은 석방되는 이 장면, 또 같은 장소에서 그렇네요. 그것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역사가 바뀌어 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은 저도 했습니다. 진짜 상징적인 그 순간. 네네. 그렇겠네요. 바로 옆에 담 하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아마 우리의 역사는 이 시간을 또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또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자, 뭐 윤석열 부부 재판 진행 또 의혹이 밝혀지기 너무나 많은 상황인데 금거북이 얘기는 들으셨죠? 원장님 금거북이 저는 실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금고에서 나왔다. 동생 금고 김건희 동생 금고에서 나왔다 이러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금거북이 이전에 서희건설에서 자기 사위 맞사위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넣기 위해서 몇 천만 원짜리 시계, 브로치, 목걸이를 준 거 아닙니까? 네, 목걸이. 그 비서실장의 직급이 아마 차관급 정도일 겁니다 아마. 근데 국가교육위원장 직급은 장관급입니다. 근데 장관급인데 나온 금거북이 요만한 거 하나 그것도 물론 비쌉니다만 한 1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얼마짜리인가요? 650만 원, 70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런가요? 제가 좀 실물 사이즈를 몰라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600만 원이라 한다면 $10,000이군요. 10돈짜리니까 그만큼 되겠네요. 저 금값이 올라서. 그런데 차관급 자리에 차관급이 되려고 거의 뭐 1억 정도를 받았는데 장관급인데 장관급은 적어도 1억보다 높아야겠죠. 그렇네. 그 점에서 시장 논리로 보자면 시장가가 있는데 시가가 있는데 저는 그 하나가 아닐 거라고 보고 저는 한 10개 이상일 거다. 10개 이상이고 10개 이상을 줘서 추측입니다. 김건희 씨가 가족들에게 나눴을 가능성이 있고 각 가족들이 나눠서 하나씩 가졌을 추측입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이배용 씨가 지금 어디 뭐 도망간 것 같은데 응거한 상태인 것 같은데 지금 뭐 사퇴를 했더라고요. 네,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죠. 수사를 해서 실제 금거북이 몇 개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한 개 일리가 없다 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네. 정확히 계산하는 분들인데 단가가 안 맞아요. 그렇네. 예, 예. 혹시 십장생 해가지고 금거북이 말고 그 동물들 별로 세트로 해서 예. 종류별로 다 하고 뭐 또 금으로 만든 뭐 이 열쇠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종류별로 갔을 건데 한 개만 예 이번에 들어갔다. 그거 한 이배용 씨가 그거 하나로 금거북이 하나로 저 국가교육위원장을 받았다. 예. 그분들의 세계, 그분들의 세계에서는 이 시장 논리가 안 맞는 거죠. 분명히 전 10개 이상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오, 이것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네, 찾아봐야 됩니다. 따져봐야 되네. 장관급짜리인데. 네, 차관급에 1억인데 어떻게 예. 장관급짜리에 그보다 낮은 예. 뇌물을 주겠습니까? 그럼 김건희 씨가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장관급에 맞는 뇌물을 가까워야 자리를 줄 건데 훨씬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뇌물을 가지고 오면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그것만 갔다 그러면 그 자리에 이배용 지금 사퇴진 전 위원장이 네. 없을 수도 있네. 그 자리에 갔다는 것은 그렇죠. 뭔가 더 있다. 그에 상응하는 뇌물이 있었을 것이고 네. 최소한 금거북이가 10개쯤 될 거다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추측이 맞을지는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겁니다. 예, 예, 예. 의심이 됩니다라는 거고.